안녕하세요. 10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가 나오든 간에 미 연준이 긴축을 막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월가에서는 최종금리가 5.5%까지 갈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요.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한 7.8, 7.9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8.1이었나요? 8.2였나요? 한 그쯤 될 겁니다. 뭐 그보다는 이제 소폭 이제 내려가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한 0.5% 되고 내년 2, 3월 달에 0.25%씩 올려가지고 뭐 한 내년 3월쯤에 한 5%쯤 될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0.5%만 올려가지고 한 5.5%까지만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미국이 12월 달에도 0.75%, 즉 자이언트 스텝을 5회 연속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월하고 3월이 되면 뭐 0.5%씩 올려서 내년 3월만 되어도 한 5.75 이상을 훌쩍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끝이냐? 아니라고 봅니다. 2023년 하반기 내내 금리를 계속 올려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무려 6에서 7%까지도 갈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7%까지 간다. 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도 계속 쫓아가겠죠. 한국은 한국대로 11월 24일 날 0.5% 올려서 3.5를 만들 것이고 내년에 못해도 최소 6%까지 올리고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뭐 7%까지 한국도 똑같이 올릴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국이 6에서 7%가 되고 미국도 6% 이상이 되면 6% 7%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뭐 많이 충격적일 겁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6% 7%까지 올린다라는 건 실제로 한국의 시중 금리가 10%에서 한 15%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거죠.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뭐 미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해도 둔화폭 자체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그다지 뭐 큰 뭡니까 그 금리 인상의 속도를 줄이는 게 크게 이렇게 뭐 괜찮을까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이제는 여기에도 있잖아요. 파월 뭔가 깨질 때까지 금리를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러겠습니까? 왜? 뭐 내년 3월에 한 5% 이상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두고 봐야 될 얘기입니다. 뭐 앞으로 얼마나 더 기준금리 인상이 높아질지는 사실 좀 봐야 될 얘기죠. 뭐 미국 집값이 꺾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미국이 무너지면 어차피 주식이나 비트코인, 부동산 등 전부 다 싸그리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5.5% 예상이라는 겁니다. 이 뉴스는. 내년 하반기는요? 내년 하반기 뭐 한 6.5에서 7%까지 가는 거고요. 2023년은 해고의 한 해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뭐 전 세계 경제에 타노스 꼴이 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참 두고 봐야 될 얘기죠. 많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될까? 미 연준의 임기가 2026년인데요. 2026년까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레 전망합니다. 뭐 많이 우려스럽고 많이 염려스러운 게 지금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큰일 아닌 것처럼 남들도 다 빚내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현재 이미 미국 자체도 내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분은 뭐 12월 달에도 0.75% 금리 인상한다. 인플레이션 쉽게 안 잡힌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두고 봐야죠. 미 연준이 내년 1에서 3분기 사이에 뭐 경기 침체 빠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미연준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통제에 실패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미 기준금리 4%를 만든 미국입니다. 12월 달에도 0.75% 기준금리 올리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은 엄청 난리 나겠죠? 난리 날 겁니다. 왜? 미국이 기준금리를 12월 달에도 0.75% 올리면 4.75까지 올려놓으면 한국은 무조건 12월 달에 한국은 무조건 내년 1월 달에 기준금리를 0.5% 또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1월 달에 한국이 기준금리를 4.0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 간격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지는 걸 막을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두고 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많이 우려스럽고 많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12월 달에 0.75% 또 올려서 4.75를 만들면 한국은 3.5, 1.25% 간격이라 그러면 시장에서는 더 큰 우려의 목소리를 낼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서의 외환 보유고 달러 유출이 점점 더 현실이 될 수 있겠다로 이제 봐야죠. 무서운 일입니다. 이러다가는 한국의 경제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망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 장난질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금리에다가 달러 엄청 찍어내서 경기 호황을 빙자한 자산 거품을 만들고 인플레이션을 빙자한 금리 인상 분위기를 만들어서 달러를 걷어들여서 경기 불황을 기어이 만들고자 애쓴다. 그리고 헐값에 자산을 쓸어 담으려고 미연준과 특이 세력이 합세해서 시장을 더 끌어내리는 중이다. 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한국은 미국 기준금리를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미국이 내년에 최소 4% 후반까지 올릴 거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내년 초 말고요. 내년 초죠. 내년 초 4% 후반이고 내년 중후반 올라가면 한 7%, 60%까지 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 상황인데 한국이 별일 없이 그냥 엄청 넘어갈 수 있냐? 절대 그런 일 없다. 한국은 사실상 2023년부터 경제 불황, 경제 충격에서 경제 공황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대공황, 중공황, 소공황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어떤 표현으로 얘기를 하다 하더라도 한국은 지금 현재 이미 경기 침체로 접어들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는 각자 어떻게 살지를 대응하고 준비해둬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